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타스캠에서 나온 레코더인데요. FR-AV2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레코더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요, 작은 사이즈와 그로 인한 휴대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32비트 플루트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런 에어팟이라든지 무선 헤드셋, 이 레코더와 연결해서 무선으로 오디오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블루투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마지막 특징으로는 타임코드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타임코드 인아웃 단자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일단 이 레코더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주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능들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32비트 플루트 기능이에요. 요즘 오디오 장비들이 32비트 플루트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32비트 플루트에 대한 기능을 많이 소개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의 16비트라든지 24비트라든지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는 레코더는 오디오 데시벨이 0을 넘어가면 피크를 치면서 오디오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2비트 플루트는요, 오디오 데시벨이 0데시벨을 넘어가도 피크를 쳐도 나중에 편집해서 오디오를 전부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간단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적정 레벨로 오디오가 수음이 되면서 피크가 치지 않는 상황이죠. 여기서 제가 이 레코더의 게인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게인을 올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계속 0데시벨을 넘어가면서 오디오가 피크를 치고 또 오디오가 깨지게 됩니다. 만약 24비트였다면 이걸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32비트 플로트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편집단에서 게인을 줄이는 것으로 오디오를 전부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32비트 플로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2비트 플루트 기능이 있으면 갑자기 큰 소리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내가 오디오 세팅을 잘못해서 오디오가 너무 크게 들어갔다거나 했을 때 이걸 단순히 게인만 낮춰서 전부 다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한마디로 오디오 세팅함에 있어서 걱정이라든지 스트레스가 훨씬 덜합니다. 뭐 잘못 녹음돼도 나중에 다 살리면 되니까. 다음 기능으로는 로우 컷 기능인데요, 여기 인풋 메뉴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로우 컷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우 컷 기능 안에 40Hz, 80Hz, 120Hz, 220Hz까지 선택지가 주어져요. 그래서 저음역대에서 나오는 그런 잡음이라든지 또는 목소리에 저음이 많아서 목소리의 선명도를 올리고 싶을 때 이 기능을 활성화해서 좀 더 또렷한 오디오를 녹음할 수가 있어요. 이 로우 컷 기능을 쓰고 안 쓰고 차이 보여드릴게요. 한 120Hz에서 깎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우 컷을 120Hz부터 깎아 내리도록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앞에서 로우 컷 없이 들으셨던 제 목소리와 현재 로우 컷이 들어간 제 목소리의 선명도 차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저음역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로우 컷 기능을 사용하면 좀 더 목소리를 선명하게 녹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기능으로는 리미터와 컴프레서인데요, 이 설정도 인풋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다이나믹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리미터와 컴프레서가 있어요. 일단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0데시벨을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강제로 압축을 해줘서 오디오 피크가 치지 않게, 그러니까 오디오가 최대한 깨지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32비트 플로트는 사실 이 기능이 크게 필요가 없지만, 이게 왜 있냐면 라이브 할 때 실시간으로 오디오를 전송을 해야 될 때 그때는 32비트 플로트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이브 상황에서 이 리미터 기능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서 기능이 있는데요, 음량의 편차를 줄여서 일정한 게인으로 오디오가 녹음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음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할 때도 음의 높낮이가 들어갑니다. 글자에 따라서, 발음에 따라서 어떤 글자는 약간 높은 음이고 어떤 글자는 낮은 음이잖아요. 근데 이 낮은 음과 높은 음을 서로 압축을 해줘서 일정하게 최대한 들리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지금은 꺼져 있거든요. 이거 제가 활성화 해볼게요. 자, 지금 컴프레서 기능을 켰는데, 제가 지금처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글자를 말하던 어떤 이야기를 하던
제 목소리에 높낮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최대한 압축이 되면서 지금처럼 최대한 균일한 게인으로 녹음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편집단에서 넣을 수 있지만 라이브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가 후편집을 막 여러 개 효과 먹이기 싫다 하시면 녹음할 때부터 이 기능을 켜놓고 사용하셔도 좋아요. 다음으로는 EQ라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오디오의 주파수를 조절해서 이 목소리 톤을 보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인풋 안에 들어가면 이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인터뷰, 뮤직,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인터뷰 한번 켜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EQ에서 인터뷰 기능을 활성화했는데 앞에서 이 EQ 기능이 꺼져 있을 때와 지금 인터뷰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제 목소리 톤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마디로 이 EQ 프리셋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뷰는 말 그대로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려주는 그런 주파수 대역의 보정이 들어가 있는 프리셋입니다. 다음으로는 뮤직인데요. 지금 뮤직으로 EQ를 바꿔놨고요. 이거는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면 좋은 EQ겠죠. 그래서 앞에서 들으셨던 인터뷰의 EQ와 지금 뮤직의 EQ, 제 목소리의 톤이 약간 달라지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뉴얼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우 영역의 주파수, 미드, 하이 각각의 영역의 주파수를 내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EQ 세팅 값이 있다면 이 매뉴얼을 이용해서 내 설정대로 세팅을 해서 녹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노이즈 게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로우, 미드, 하이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요. 노이즈 게이트, 말 그대로 일정 수준 데시벨 이하의 소리는 아예 녹음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문이에요. 지금은 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어폰을 한번 꼽아 보세요. 지금 46dB, 45dB 제가 이야기를 안 할 때 이 정도의 소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이즈 게이트를 설정하잖아요. 하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음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좀 전에 마이너스 47dB, 46dB, 45dB 이 정도의 소음이 들어갔었는데 제가 아무 말을 안 하면 지금처럼 그 아주 작은 소음마저도 안 들어가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또 인터뷰 출장을 나갔는데 주변 소음이 많다 했을 때 뭐 환풍기라든지 에어컨 소리 이런 소리가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고해상도 샘플링 지원입니다. 일단 홈 버튼을 눌러서 렉 세팅에 들어가면요. 48kHz, 96kHz, 192kHz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48kHz면은 충분해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완전 고음질의 오디오 원본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96kHz나 192kHz를 선택을 하셔서 좀 더 고해상도의 샘플링 오디오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완전 초고음질의 오디오 영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컨텐츠를 하실 때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이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이용해서 레코더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즉 무선으로 오디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연결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요. 상단에 블루투스 어댑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별도 구매 상품이라서 별도로 구매하고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준비가 끝나고요. 우선 메뉴에 들어가서요. 블루투스 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페어링 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요. 페어링할 무선 기기를 검색을 해요. 이때 우리가 사용할 무선 헤드셋이나 무선 이어폰을 페어링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무선 기기들은 한 대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 등록이 가능한데요. 디바이스에 들어가면요. 내가 등록한 여러 기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한번 등록을 해놓은 무선 기기들을 선택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블루투스 연결란에 가보시면 퀄리티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블루투스 퀄리티를 음질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결성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둘을 적절히 섞은 모드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 귀에 보시면 에어팟 프로 장착이 되어 있죠. 현재 블루투스로 이 레코더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목소리를 무선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내 목소리를 셀프로 확인할 때는요, 아주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소리 셀프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출연 배우라든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모니터링 할 때는요, 이 딜레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짧은 딜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내 목소리를 모니터링 할 때는요, 이 약간의 딜레이가 신경 쓰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무선으로 모니터링 할 때는요, 이 딜레이가 이질감이 있을 정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선 음질도 상당히 괜찮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블루투스 동글 있죠, 이거 꼭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대박 편해요. 자, 그리고 이 필드 레코더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예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 때문에 오는 장점 중에 하나는 휴대성인데요. 지금 잘 보세요. 자, 이 레코더를 그냥 주머니 속에 쏙 넣어서 지금처럼 포켓 안에 넣어서 휴대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카메라 포켓3로 찍고 있거든요. 이거 포켓 레코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작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야외에서 아주 휴대성 좋게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라면은 이런 야외에서 이런 환경음이라든지 자연의 소리 또는 효과음 같은 거 딸 때 큰 레코더 가지고 다니면 따로 사이드백 해가지고 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쏙 넣고 이렇게 환경음을 딸 수가 있습니다. 저런 오토바이 소리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주변의 자연음이나 환경음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촬영을 할 때 오디오를 분폴에 연결해서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제 손이 분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오디오 녹음도 가능해요. 사이즈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이게 배터리까지 들어가면 약 267g이에요. 굉장히 가볍죠. 그냥 주머니 속에 이렇게 쏙 넣어서 야외에서 오디오를 아주 편하게 녹음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통 인터뷰 촬영 같은 거 가시면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레코더를 이렇게 챙겨 가시잖아요. 그렇게 출장을 가실 때에도 이 작은 사이즈 덕분에 휴대성이 아주 좋아요. 이제 이 레코더의 입출력 단자와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채널로 되어 있고요. 듀얼 XLR TRS 입력 단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이크와 오디오 장비를 연결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는 보시는 것처럼 풀컬러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 밝기가 굉장히 밝아서 야외에서도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각종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그 아래로 현재 녹음이 되고 있는지 또는 피크가 치는지 상태 표시 LED가 있어요. 그리고 타임코드 인 단자와 타임코드 아웃 단자가 있는데요. 동시에 3.5mm 케이블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이 단자들을 이용해서 카메라와 연결하고 오디오를 입력 받거나 내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타임코드 같은 경우에는 잼 싱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선 이어폰이나 유선 헤드셋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할 때 사용하는 단자도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볼륨 조절하는 버튼도 있어요. 반대쪽 옆면을 봐보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C타입 연결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C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지금 저처럼 유선으로 이 레코더에 전원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C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맥이나 윈도우, 아이폰에 연결한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마이크로 SD카드 단자가 있는데요. 커버 열어보면 단자 껴있는 거 보이시죠? 최대 512기가까지 인식을 합니다. 위쪽에는 블루투스 동글을 끼우는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미니 삼각대에 연결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쪽에 홈이 패여 있어서 이쪽에 찍찍이 끈 같은 거 연결한 다음에 스탠드에 부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커버가 있는데 이걸 열면 배터리로 이 기기에 전원을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AA 사이즈 3개가 들어가요. 자, 오늘 이렇게 타스킴에서 나온 필드 레코더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32비트 플로트가 지원이 된다는 점,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에어팟이나 무선 헤드셋으로 무선 모니터링이 가능한 점, 그리고 타임코드 제네레이터를 내장하고 있고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은 점, 이런 장점들을 봤을 때 나는 오디오 세팅을 정말 가볍게 컴팩트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레코더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다 괜찮은데 배터리가 꽤 많이 먹습니다. 이거 하나 아쉽더라고요. 보통 이 레코더를 쓰신다고 하면 32비트 플로트 기능으로 녹음을 하실 것 같은데 이때 배터리 소모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알카라인 건전지로 하면은 제가 표를 하나 띄워 드릴 거거든요. 약 4시간 30분 그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리튬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에는 약 10시간 반 이 정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야외에서 사용을 하실 거라면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알카라인 배터리로는 배터리가 꽤 빨리 소모가 된다는 점, 이거 하나 아쉽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